CEO로서 뭐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죽고 싶다 라고 하는 순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남다르게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순간이고, CEO가 그 다른 CEO들과 다르게 가장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드싱이라고 하는 명저에 대해서 꼭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전후 스토리를 언급하고 간단하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건데, 최근에는 조금 더 예쁘게 표지가 나와서 주의한데, 정말 내용이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뭐랄까요, 정말로 경험에서 우러난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 내용들 자체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도 꼭 읽어야 되는 명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부제가 스타트업의 난제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하나하나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썼던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저자는 벤 호로위츠라는 분이고, 저희 VC 업계에서 세계적이고 유명한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창업자이고요. 그 안드레센 호로위츠를 이제 A16Z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또 해요. 현재 A16Z는 그 350억 달러의 AUM을 갖추고 있고, AI, 웹 서비스, 핀테크, 바이오, B2B, 그리고 최근에는 크립토 쪽에도 다양한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에 있는 호로위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앞에 있는 그 안드레센은 마크 안드레센이라는 분인데, 이 둘은 인터넷 초창기 시기에 넷스케이프라는 업체에서 함께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마크 안드레센은 그 넷스케이프의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언뜻 들으면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고, 지금 세계 거의 최대의 VC를 운영하고 있는 훌륭한 분인데, 들어보면 굉장히 탄탄대로만 걸어왔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책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 상황에서 계속 절벽으로 떠밀려가는 그 CEO 당시에 이제 CEO인 벤 호로위츠가 느꼈던 상황들,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 매우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어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벤 호로위츠가 벤처 창업가로서 성장을 하고 이후에 벌어졌던 기회와 그리고 위기의 연속들을 매우 흡입력 있게 생생한 스토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런 일련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벤 호로위츠가 생각했었던 원칙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때 조직 경영자로서에 대한 자세들이 잘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보너스 같은 거는 굉장히 짧게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한 이후에 벤 호로위츠와 마크 안드레센이 벤처 캐피탈을 새로 만들게 이제 되는 내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게 그 당시 시기에 기존의 VC들과 문법이 다른 이전 창업자가 직접 VC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생각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을 정리하고 있고, 이 가치를 당시에는 거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투자사를 만들게 된 내용이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벤 호로위츠는 스타트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스타트 업계 동료가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생들이 만든 거래 라고 보여줬던 웹 브라우저를 보고 매우 쇼크를 먹습니다. 그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였고, 브라우저를 만든 마크 안드레센을 찾아가서, 그가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창업한 회사가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였고, 그 넷스케이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터넷 초창기에 해당 네트워크를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연결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각각의 기업들이 각각의 독점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돈을 요새 많이 이야기되는 인터넷 종량제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든지 사용되는 정보에 따라서 이제 부과하겠다, 이런 모델들로 당시 회사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과 정말 다르게 각각의 망들이 통일된 프로토콜로 연결된다면 이거 정말 파괴력 있겠다. 그 통일된 프로토콜은 이후에 많이 알려진 TCP/IP 프로토콜인데요. 실제로 그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였고, 그 넷스케이프는 닷컴 열풍 시기에 슈퍼스타로 떠올랐고, 매우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세계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술과 이제 제품에서 이거 정말 대박이었구나, 이거 진짜 기회가 있구나 라고 뒤늦게 확신하게 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말 집요할 정도로 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공격을 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할 정도로의 교묘하게 이렇게 회사를 괴롭히는 그런 견제에 시달리다 못해 회사를 AOL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넷스케이프를 잡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했는데요. 나중에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에 이제 회부가 돼서 나중에 그 빌 게이츠가 청문회 나가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 건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계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고 그냥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촉발시켰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만들었었던 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AOL에 이제 있다가 곧 회사를 나가서 다시 우리만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뭐 운영해보도록 창업을 해보자 라고 뭉치게 됐는데 그 4명의 창업 멤버 중에 이인식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제 한국 분이 키바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넷스케이프에 이제 엑싯을 하면서 재창업할 때 코파운딩 멤버로서 매우 중요한 멤버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라우드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라우드 클라우드는 이제 향후에 클라우드 중심의 이제 환경이 활성화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트래픽이 몰렸을 때 서버들이 많이 다운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출발했던 회사고 그 아이디어가 되는 불평을 그 이인식이라는 분이 했대요. 그래서 이 벤 호로위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여기에 책에 기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라우드 클라우드는 1999년 설립과 동시에 워낙 이미 한번 슈퍼스타로 엑싯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글로벌 VC인 벤치마크에 1,500만 원 달러를 설립과 동시에 투자를 받았고요. 그 마크 앤드레센도 이미 엑싯한 성공한 창업자였기 때문에 자기 사재의 600만 달러를 이제 같이 투자를 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포스트 밸류로는 6,600만 달러의 회사로 이제 거듭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설립된과 동시에 제품 개발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속속 그거에 대한 이제 판매 계약도 체결을 하고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이 이제 꺼지게 되면서 수많은 빅테크 웹기업들이 이제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놓이게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성장과 그리고 회사의 지속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제 고객으로 삼아야 되는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망하게 되었으니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당시에 닷컴 버블 때도 그랬대요.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소프트뱅크한테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해당 투자를 이제 소프트뱅크도 거절을 하고 그래서 회사는 직원들이 300명이나 있고 앞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돈이 떨어져 가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벤 호로위츠는 정말 거의 만날 수 있는 모든 투자자들을 다 만났대요. 그리고 빠르게 우리랑 핏이 안 맞네 이런 투자들을 다 치게 되고 결국엔 긁어모으고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공감한 이제 투자자들이 시리즈 C를 이제 투자를 해줘서 간신히 마무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리즈 C 마무리한 이후에도 경제 상황은 더욱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제시했었던 예상 실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년 전만 해도 잘 나갔던 이 신생 스타트업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에 계속 내몰리게 됐었고 고민을 하던 끝에 이사회 멤버들과 이제 논의를 하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사모 시장은 아예 그냥 문이 닫혔다. 오히려 공모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의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공모 자금을 좀 모을 수 있는 환경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밸류라도 상관없이 일단 상장을 시키자라는 결론에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약간 보면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업 상황이 그렇게 안 좋고 돈도 지금 떨어져가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IPO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상황인데 한국 그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의 기업 공개 형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적자인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장시켜주는 특례 트랙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좀 제한적이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실적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을 할 수 있는 시도 자체는 뭐 많이 열어주는 편이에요. 다만 상장을 하고 나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 내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상장을 준비하고 상장을 하게 되는데 투자자들과 주주들이 조금이라도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관심에서
중간에서 꺼져버리고 그렇게 이제 점점 침몰하다가 상장 폐지하는 일이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오히려 상장 이후에 주가를 부양하고 회사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까지가 생각보다 많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붕괴를 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대에 못 미치는 밸류로 천신만고 끝에 어쨌든 상장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닷컴 버블 붕괴가 가장 절정이던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제 상장을 하게 돼서 1.6억 달러의 공모 자금을 조달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뛰게 되는데,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닷컴 버블이 붕괴한다라는 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해줄 고객사들이 점점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상했었던 그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커버해주면서 주식을 분석을 해주는 애널리스트들의 커버리지 목록에서도 제외됐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당연히 관심사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폭락을 하게 됐죠.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어쨌든 모아놓은 공모 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조금씩 사업을 진전시키면서 2001년도 3분기에는 꽤나 견실한 실적을 이제 만들었더니, 아시다시피 그때 9.11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 상황이 매우 급락에 휘말리게 되는 또 그런 불확실성에 빠지게 됩니다. 상장 이후에 조금의 희망도 외부 환경에 이렇게 뺏겨가는 상황에서 벤 호로위츠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 회사에서 무엇이 가장 아쉬울 것 같은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재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클라우드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옵스웨어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옵스웨어를 가장 아쉬워할 것 같고 그걸 따로 자기가 어떻게든 사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할 것 같다라는 스스로의 성찰을 통한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 10명 따로 떼내가지고 자, 우리 이거 옵스웨어 별도대로 제품 개발 좀 해보자 라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경영진들은 이 사람 완전 미쳤네, 지금 안 그래도 없어가지고 지금 라우드 클라우드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 더 개발하고 갖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와중에 신사업 하겠다고 지금 따로 찢어가지고 뭐를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벤 호로위츠가 이야기한 건 나는 지금 전시 상황의 CEO고 이거는 내가 가장 우리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그런 제품 개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해도 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회사가 문 닫더라도 비장의 무기는 꼭 개발하고 망해야 되겠다 라는 정신으로 살림을 쥐어짜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의 4분기에는 예상 가이던스를 살짝 우회하는 실적을 회사가 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천만 달러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조달이 되면서 숨통이 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제가 앞서 예전에 스펙 영상을 만들면서 나왔던 파이프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등장을 해요. 이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파이프 형태라는 그런 비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다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고객사가 도산을 해버려서 이들이 올릴 수 있는 그 해에 이제 낼 수 있는 매출의 3분의 1이 2,500만 달러인데 바로 날아가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벤 호로위츠는 그냥 멍한 상황이었고, 그때 이사회의 멤버이자 그 전설적인 멘토로 불려지고 있는 빌 캠벨이라는 분이 벤 호로위츠에게 연락을 하게 돼요. 이 빌 캠벨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사와 VC와의 관계를 매우 잘 정립하고 지향점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멘토링을 했지만 사실 그 멘토링은 좀 코칭에 또 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위기를 이제 뭐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래가 있다라고 아무리 그려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너네 지금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게 돼주고, 이와 같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그러면 회사를 부분 매각하자, 자기의 미래는 나는 옵스웨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따로 떼서 좀 매각을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옵스웨어만 별도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게 되자 라고 방향성을 정하고, 많은 원매자들과 그 없는 와중에도 만나면서 또 협상을 해가면서 실제로 매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라우드 클라우드를 따로 떼서 매각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이거를 발표하러 자기가 뉴욕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빌 캠벨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너 이거 지금 매각하면 150명 넘는 직원들 구조조정 하는데 매각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 보내고 지금 대표인 당신이 전 직원들 소집해가지고 이 얘기 바로 해줘야 된다. 이유는 지금 회사 구조조정해서 나의 미래가 거의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
소식을 외부에서 이제 다른 뉴스로 듣게 된다면 이거는 조직 문화나 그리고 당신에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 거다. 반드시 당신 입으로 직원들 모아서 직접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돼서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해봐라 라고 했고, 거기에 많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이제 바로 타운홀을 소집해서 전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본인들의 미래를 알게 되는 것보다 직접 CEO에게 어떤 지금 회사가 상황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듣고 그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건 정말 큰 의미가 다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닷컴 버블 폭락의 그런 위기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망할 회사들 다 망하고 어쨌든 다시 경제가 반등을 하면서 가상화가 산업 내에 굉장히 주요한 미래로 떠오르면서 옵스웨어도 갑자기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다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옵스웨어는 16억 달러의 휴렛패커드에 매각이 되면서 그들의 여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벤 호로위츠는 어떻게 보면 그때 가장 운 나쁘고 악정고투하는 CEO 그리고 실패한 CEO에서 성공적인 CEO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정고투를 거듭하면서 그가 깨달은 내용들은 나머지 후반부에 많은 분량으로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연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무리로 간단하게 이제 뭐 소외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벤 호로위츠한테 성공한 비결들을 묻는데 정말 위험한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 그게 어느덧 성공으로 이제 그를 이끌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CEO로서 뭐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죽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남다르게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순간이고, CEO가 그 다른 CEO들과 다르게 가장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선택지가 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 죽게 됐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만 잔뜩 채워져 있고, 사실 그런 상황에 매우 내몰리게 된다 보니까 이거 너무 극단적인 상황 전제로 한 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사업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맞닥뜨리게 되고, 뭐 요새 같은 고금리 시기에 이렇게 돈이 말라가는 이런 외부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왕왕 있다, 아니면 자주 노출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어쨌든 무조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수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하는 게 매우 능숙해지게 됐고, 그 능숙해지게 되는 부분이 자기를 점점 더 단단하고 성공적인 CEO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를 또 고민하는 게 그냥 CEO로서 그냥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 상황에 있다 라는 걸 매우 중요한 그 조직 멤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이제 방향성이 섰을 때 이런 고민을 이렇게 타개하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고 명쾌한 메시지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벤 호로위츠가 겪었던 그 닷컴 버블이 폭락해서 경제 위기가 왔던 그 시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대변되고 있는 뭐 매우 위기인 현 상황도 많은 좀 비슷한 스타트업들이 폭력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산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고민할 것보다 이게 안 되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수를, 내가 이 가장 악조건 속에서 최선의 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능력, 이게 자신도 버티고 그 조직도 버티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성공으로 가게 되는 일이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벤 호로위츠가 쓴 하드싱의 후반부는 제가 이어서 나머지 차근차근 또 말씀을 여러 회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